안녕하세요. 76세 현역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현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목이 뻣뻣하거나 어지러우셨습니까? 거울을 보며,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풍기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가족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얼마 전 한 환자 가족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눈에 띄게 가족들을 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방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에게서 나는 노인 냄새가 너무 신경 쓰여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 여러분도 겪고 계시거나 걱정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65세 가정의학과 의사가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거든요. 진료실에서는 환자들에게 건강 조언을 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만성 두통과 목 결림, 기억력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조심스럽게 여보, 요즘 몸에서 냄새가 라고 말했을 때의 그 충격이란 의사인 제가 정작 자신의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76세의 제 모습을 보세요.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출근합니다. 주말에는 등산과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특별한 건강식품 드십니까? 비싼 영양제라도? 제 대답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먹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신체의 특별한 네 곳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 7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짜증만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가정의학을 연구해온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신체 부위의 순환과 해독 기능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인 냄새가 나는 네 곳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곳만 잘 관리하시면 냄새는 물론이고 더욱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면 지금처럼 매일 아침 몸의 고통과 함께 일어나야 하고 가족들조차 피하고 싶어하는 그 특유의 냄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건강 비밀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고 싶은 큰 힘이 됩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가 3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점처럼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특별한 네 곳이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인 제가 평생에 걸쳐 수많은 환자분들의 전인적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것은 건강하고 냄새 없이 오래 사는 분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 네 곳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위들을 매일 단 5분씩만 관리해도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자연스럽게 노인 냄새까지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까지 해결되죠. 그곳은 바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실 귀 뒤와 목 뒤, 마지막으로 등과 두피입니다. 겨드랑이와 귀 뒤가 왜 중요하죠? 하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바로 여기에 가정의학과 의사만이 알 수 있는 전신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주요 림프절과 혈관이 집중된 곳이며 전신의 순환과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곳들의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심지어 냄새까지도 결정짓는 것입니다. 75세 이후에도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부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고 냄새가 나는 불편한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겨드랑이야말로 우리 몸의 천연해독 센터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68세 서명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감기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1년에 감기를 대여섯 번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특히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데오드란트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서명진 씨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부위에 림프절도 약간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강한 향이 나는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샘을 화학적으로 막는 데만 집중하시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한 천연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사용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냄새가 더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 건조 후 자연 통풍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한 환경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거든요. 가능하다면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을 이용해 완전히 건조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천연 데오드란트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제품은 피하시고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어 만든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보세요. 냄새는 제거하면서도 땀샘이 자연스럽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림프 순환을 위한 2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촉진되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서명진 씨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겨드랑이 냄새가 거의 사라져서 사람들과 자신 있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과 해독 기능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면역력 강화와 체취 개선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74세가 되신 한복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참 특별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다리가 부어오르고 밤에는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대요.
그런데 더 고민스러운 건 허벅지 안쪽의 심한 가려움과 냄새였습니다. 박사님, 허벅지 안쪽이 너무 가려워서 긁다 보니 상처가 나고 거기서 냄새까지 나요.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진찰해 보니 허벅지 안쪽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 있었으며 긁은 자국으로 인해 염증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허벅지 안쪽 가려움과 냄새의 주요 원인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먼저 피부 건조함이 문제가 됩니다.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가려움증이 시작되죠. 여기에 꽉 끼는 옷이나 지속적인 마찰이 더해지면 피부가 손상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습기와 마찰이 잦은 부위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걸을 때 땀이 잘 마르지 않아 곰팡이성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강한 비누를 사용하는 잘못된 습관도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서해부 림프절이라는 중요한 면역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내는 관문인데 피부염으로 인한 세균 증식이 림프계에 부담을 주면 전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보습 관리입니다. 샤워 후 피부가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상태이므로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어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특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올바른 의류 선택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넉넉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바지나 합성 섬유 옷은 마찰과 습기를 유발해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샤워 습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강한 성분의 비누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고 순한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림프순환 개선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림프의 흐름이 개선되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석 달 후 다시 만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의 핵심은 보습과 청결 그리고 림프 순환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음에 말씀드릴 부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귀 뒤와 목 뒤입니다. 이 두 부위를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곳들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찾아온 79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정말 독특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들어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귀 뒤와 목 뒤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머리를 감아도 하루만 지나면 벌써 냄새가 나고 가족들이 할아버지 근처에 가면 묘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진찰해 보니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귀 뒤 부위에 피지와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고 안경을 오래 착용하신 탓에 안경 다리가 닿는 부분은 더욱 심했습니다. 목 뒤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이 부위를 살짝 눌렀을 때 할아버지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귀 뒤는 우리 얼굴의 T존처럼 피지선이 밀집된 부위입니다. 피지선에서 나오는 유분이 피부를 보호하지만 과다 분비되면 노폐물과 함께 쌓여 악취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곳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땀이 차기 쉽고 머리카락이 닿으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안경이나 귀걸이 같은 금속 제품도 문제가 됩니다. 피부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노폐물이 더 쌓이고 적절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집니다. 목 뒤는 더욱 특별합니다. 경추 1번과 2번 사이, 바로 이곳을 통해 뇌척수액이 순환합니다. 뇌척수액은 우리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생명의 액체입니다. 그런데 목 뒤 근육이 경직되면 이 순환이 막혀 뇌 기능이 저하되고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냄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귀 뒤와 목 뒤가 미주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내장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신경으로 이곳이 자극받으면 전신의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부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귀 뒤와 목 뒤의 올바른 세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 뒤를 간과하고 제대로 씻지 않으시는데 사실 귀 뒤는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발달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얼굴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귀 뒤를 빼먹으면 하루 종일 불쾌한 냄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세정할 때는 미온수와 순한 클렌저를 사용해 귀 뒤 접힌 부분까지 꼼꼼히 세정해 주세요. 특히 귀와 머리가 만나는 접힌 부분에는 피지와 각질이 두껍게 쌓이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면 쌓인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두 번째는 항균 관리입니다. 귀 뒤 냄새를 줄이려면 항균 성분이 포함된 순한 바디워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습 관리입니다.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피지선을 자극해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는 알로에 성분이 함유된 가벼운 로션을 발라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안경과 귀걸이 청결 관리입니다. 안경 다리와 귀걸이는 하루에 한 번씩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세요.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 뒤 온찜질과 마사지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10분간 올려두면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내척수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그 후 목 뒤 정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달 후 정기철 할아버지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냄새는 물론이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뒤와 목 뒤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면 인지 기능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이 두 부위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과 두피는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혈액순환의 최종 완성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79세 배원국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요즘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온몸이 무기력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등과 머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 같아요. 머리를 감고 등도 씻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등은 우리가 직접 씻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특히 어깨뼈 사이와 허리 부분은 손이 잘 닿지 않아 각질과 피지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옷과의 마찰로 인해 죽은 피부세포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건 등에는 척추를 따라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등의 혈액순환이 막히면 이 신경들의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 피로와 면역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두피는 더욱 복잡합니다. 두피에는 모공이 밀집되어 있어 피지 분비가 활발한데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이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막힌 모공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고 더 심각한 건 두피의 혈액순환 장애가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피 건강과 뇌 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만 제대로 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등 관리의 핵심은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등 전용 브러쉬나 수건을 사용하세요.
특히 어깨뼈 사이와 허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가족에게 부탁해서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달라고 하세요. 혼자 계신다면 테니스 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피 관리는 더욱 세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할 때 머리카락만 대충 비비고 끝내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올바른 두피 세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셔 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필요한 유분까지 제거해 버립니다. 샴푸할 때 손가락 끝, 정확히는 지문이 있는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손톱으로 긁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보다 두피 세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수리, 관자놀이, 뒤통수 부분은 더욱 꼼꼼히 마사지해 주세요. 이 부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각 부위를 최소 30초씩은 마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헹굼은 샴푸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최소 3분 이상 충분히 헹궈 주세요. 샴푸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두피 트러블과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귀 뒤와 목덜미 부분은 샴푸가 잘 남는 곳이니 더욱 신경 써서 헹궈 주십시오. 두피 마사지는 별도로 시간을 내어 해주세요. 하루 5분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뇌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수리와 관자놀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베개와 침구 관리도 중요합니다. 베개 커버는 최소 일주일에 2번은 갈아주세요. 두피에서 나오는 기름기와 각질이 베개에 쌓이면 다시 두피로 옮겨가면서 냄새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석 달간 꾸준히 관리한 배원국 할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박사님,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져서 자신 있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과 두피는 우리 몸의 신경계와 뇌 기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활력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귀 뒤와 목 뒤, 그리고 등과 두피까지.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박사님,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하나의 부위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다른 부위는 어떻게 하나요? 하실 텐데 기본적인 씻기는 매일 하되 그날의 집중 부위만 특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겨드랑이의 날에는 평소보다 2분 더 시간을 내어 항균 비누로 꼼꼼히 세정하고 림프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다른 부위들은 평소처럼 간단히 씻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 투자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더 투자하세요. 아침에 2분, 저녁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그리고 기존 습관과 연결하세요. 아침 커피를 마실 때 해당 부위 마사지를 하고 저녁 TV 시청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 시간에 끼워 넣으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73세 김정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그날의 부위를 관리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서 불안해요. 가장 좋은 건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끔 깜빡하거나 바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끔 30분씩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리법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네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전신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뇌 기능까지 좋아집니다. 냄새 제거는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족들이 거리를 두는 그 냄새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건강하게 늙어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